2026년 4월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한 척의 초대형 미사일 전함이 마치 이미 진수된 것처럼 떠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결과는 단 하나다. 설계도 없다. 승인 문서 없다. 국방 예산 항목 없다. 단 한 장의 공식 PPT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조회수, 수십만 공유, 그리고 애국주의 댓글 수만 개가 이 허상을 현실로 밀어 올렸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체제의 문제다. 미국이 만든다면 우리는 더 크게,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은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 한 중국 군사 블로거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현재 중국 권력 구조의 병리적 사고를 그대로 드러낸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2026년 중국 중앙 재정 적자는 5조 8,900억 위안에 육박했고 지방정부 부채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함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비이성의 증거다. 영국의 BBC 뉴즈는 2026년 3월 보도에서 중국의 지방 재정 위기를 구조적 붕괴 직전이라고 평가했고, 로이터즈 역시 2026년 4월 기사에서 군사 과시와 경제 현실 간의 괴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바깥 세계는 이미 알고 있다. 이 전함은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환상이라는 것을.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다. 왜 이런 허상이 필요했는가? 시진핑 체제는 지난 10년 동안 강군몽을 반복 주입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붕괴, 청년 실업률 급등, 내부 권력 투쟁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체제는 더 이상 현실 성과로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승리다. 존재하지 않는 전함, 검증되지 않은 무기, 과장된 군사서사. 이것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의존하고 있는 새로운 통치 도구다. 하지만 더 위험한 건 이 허상이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내부 붕괴의 신호라는 점이다.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없는 상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이 사라진 상태. 이 전함은 바다에 뜨지 않는다. 대신 체제의 균열 위에 떠 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오죠. 위안 적자, 수천만 청년 실업, 그리고 단 하나의 설계도조차 없는 국가 프로젝트. 문제는 더 충격적이다. 이 거대한 중국 초대형 전함 서사의 출발점은 군사 연구도 기밀 정보도 아니었다. 단 하나의 날짜 2026년 4월 1일 서방 군사 전문 매체 네이버 뉴즈가 게시한 만우절 기사였다. 중국이 8만 톤급 초대형 전함을 건조 중이라는 이 기사는 길이 310m, 수직발사관 200기, 레일건 3문이라는 과장된 설정으로 가득 찬 전형적인 패러디였다. 그리고 기사 상단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이 글은 만우절 농담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졌다. 4월 25일 이후 이 기사는 번역재 가공되어 텐센트, 네시즈, 웨이싱 커뮤니티를 통해 유출된 군사 정보로 둔갑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단 3주 만에 국가 전략 자산으로 승격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감정이 모든 것을 대체했다. 미국이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집단 심리가 데이터를 압도했다. 더 위험한 건 이 왜곡이 개인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중국 군사 평론가들은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3만 톤급 미사일 전함 구상을 구체화하며 설계 이미지까지 만들어냈다. 존재하지 않는 전함이 존재하는 계획처럼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건 단순한 오보가 아니다. 체계적인 정보 붕괴다. 미국의 더 뉴요크 타임즈는 2026년 4월 보도에서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 군사 정보가 애국주의와 결합해 확산되는 현상을 지적했고, 퍼넨셜 타임즈 역시 디지털 민족주의가 사실 검증을 압도하는 위험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즉, 외부 세계는 이미 이 사건을 단순 해프닝이 아닌 정보 체계의 실패로 보고 있다. 우리는 이미 설계에 들어갔다. 미국이 200억 달러를 쓰면 우리는 200억 위안으로 만든다. 중국 조선 능력은 세계 1위다. 이 한 문장 속에 모든 문제가 압축돼 있다.
비용 개념의 붕괴, 기술 현실의 무시,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판단의 비이성화. 시진핑 체제가 만들어낸 정치적 환경은 이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최소한의 필터조차 제거해버렸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본질이 드러난다. 왜 아무도 이 허상을 의심하지 않았는가? 왜 단 한 줄의 만우절 문구보다 미국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감정이 더 강력하게 작동했는가? 답은 단순하다. 지금 중국 내부를 지배하는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경쟁 강박이다. 미국이 만든다면 우리는 더 크게, 더 싸게, 더 빨리 만든다. 이 단순한 구호가 현실 검증을 완전히 밀어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시진핑 체제는 강군몽, 대국굴기라는 서사를 반복 주입하며 군사 경쟁을 체제의 정당성의 핵심으로 만들어왔다. 그러나 2026년 현재 부동산 시장 붕괴와 청년 실업률 급 등 비공식 추정 2천만 명 이상 이 동시에 터지면서 체제는 더 이상 현실 성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 그 공백을 채운 것이 바로 가상의 승리다. 존재하지 않는 전함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미국을 압도한 것처럼 소비되는 구조다. 미국은 220억 달러를 낭비하지만 우리는 200억. 위안이면 충분하다. 중국 조선 능력은 세계 1위이고 노동력은 무한하다. 결국 이 싸움은 비용에서 결정된다. 이 한 문장은 현재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논리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비용을 줄이려면 기술이 더 정교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서사에는 설계도도 검증도 없다. 결국 남는 건 단 하나, 정치적 구호뿐이다. 싱가포르의 더 STRA ITS 타임즈는 2026년 4월 분석에서 중국의 디지털 민족주의는 점점 경제 현실과 분리되며 독립된 정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이카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내부의 과도한 군사 낙관주의는 실제 전략 판단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외부에서는 이미 이 현상을 심리적 과잉 확신으로 보고 있다. 더 심각한 건 이 집단 강박이 정책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현실에서는 재정 적자가 5조 위안을 넘고 지방 정부는 임금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온라인에서는 세계 최대 전함 건조가 당연한 선택처럼 논의된다. 이 괴리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체제가 만들어낸 구조적 왜곡이다. 이제 상황은 더 위험한 단계로 넘어간다. 존재하지 않는 전함은 단순한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직접 무기 체계를 조립하기 시작했다. 댓글과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글이 모여 하나의 설계도로 둔갑했다. 이건 기술 혁신이 아니다. 통제되지 않은 상상력의 집단 폭주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55함포다. 일부 중국 군사 블로거들은 사거리 200km, 베이더 관성 유도, 활공 폭탄 발사 가능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을 제시했다. 듣기에는 압도적이다. 그러나 기본 물리법칙만 적용해도 이 주장은 즉시 무너진다. 해상에서 레이더 탐지 한계는 약 40km 수준이다. 그 너머 목표는 지평선 아래로 사라진다. 보이지 않는 목표를 200km 밖에서 어떻게 타격한다는 것인가? 답은 없다. 그냥 쏘면 맞는다는 식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비용 구조다. 이들이 말하는 포탄은 사실상 소형 미사일이다. 로켓 엔진 날개 유도 장치까지 포함하면 단가가 폭증한다. 이미 미국이 같은 함정에 빠진 적이 있다. 주말 특급 구축함의 유도, 포탄 가격은 한 발당 약 100만 달러까지 치솟았고 결국 실전 발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70억 달러를 들여 만든 함정의 주포가 너무 비싸서 쏠 수 없는 무기로 전락한 것이다. 그 실패는 이미 공개된 역사다. 그런데 지금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실패한 모델이 미국을 압도할 비밀 무기로 재포장되고 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어떤 검증도 없다는 점이다. 이미 시험함에 설치됐다. 곧 실전 배치된다. 세계회전의 규칙이 바뀐다. 이 문장들은 근거 없이 반복되며 사실처럼 굳어진다. 실험용 함정에 장착된 장비 하나가 순식간에 차세대 주력 무기로 확대 해석되는 구조다.
미국의 디펜스 누즈는 2026년 3월 분석에서 중국 온라인 군사 담론은 실제 개발 단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기술적 검증 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R&D 코퍼레이션 보고서는 비현실적 무기 개념이 전략 판단에 영향을 줄 경우 전투 효율성보다 체면 유지가 우선되는 위험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이쯤 되면 문제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이제는 물리법칙 자체를 무시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온라인에서 확산된 또 하나의 핵심 주장 직경 1위M급 초대형 수직발사관 최대 17톤 미사일 탑재.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다. 하지만 바로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현재 실전 배치된 중국 55형 구축함의 발사관 직경은 약 0.85m 수준이다. 그런데 이를 1M로 확대하면 단순히 35cm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단면적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다. 그 말은 곧 내부 구조 하중 냉각, 배기 시스템이 전부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17톤짜리 미사일을 100기 이상 탑재한다고 가정하면 그 무게만으로도 선체 구조 자체가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 이건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자체 파괴 장치에 가깝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발사 순간이다. 이 정도 중량의 미사일이 점화될 때 발생하는 고온 배기가스는 수천도에 달한다. 배기 통로에 단 한 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폭발은 발사관 내부에서 발생한다. 2018년 독일 해군 프리기탐 작센에스 ACHSN에서 단순한 방공 미사일 하나가 발사관에 걸려 화재를 일으켰고 함교 절반이 파괴됐다. 그렇다면 17톤급 미사일이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그 결과는 전함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터지는 초대형 폭발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구멍이 크면 미사일도 강해진다는 단순 논리가 반복된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다. 더 크게 만들면 해결된다는 집단적 착각. 그러나 군사공학에서 크기는 곧 위험이다. 미국조차 MK41에서 MK57로 발사관을 확장하면서 단 13% 증가에도 불구하고 폭발 위험을 제어하지 못해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40% 이상 확대를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건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 무시다. 영국의 인터내셔널 인스터튜트 포 스트러티직 스터디즈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형 미사일 플랫폼의 생존성은 크기와 반비례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CSIS는 과도한 무장 집중은 단일 타격으로 전체 전력을 상실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즉 이미 검증된 결론이 있다. 크기가 커질수록 더 쉽게 파괴된다. 결국 여기서 드러나는 진실은 하나다. 이 전함은 적에게 위협이 되기 전에 스스로에게 위협이 된다. 그러나 지금의 담론에서는 이 기본적인 사실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전체 서사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된 것은 단 하나 현실을 부정하고 숫자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붕괴는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